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2월 두 번째 주, 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최근 그 한화정밀과의 또, 한화정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퀄텐스 통과, 그리고 이제 TC본다 자리를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또 TC본다 특허 소송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좋은 날은 다 간 건가, 지금까지 독점하던 그 좋은 날은 간 건가, 거기에 좀 불안한 심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또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는 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 한미반도체를 단 한 번도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 저는 다시 한번 매도 관점이 아닌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작년 매출만 보면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매출 5,589억, 그리고 영업이익 2,554억으로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매출 그 이상까지도 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한화정밀이나 또 경쟁사를 지금 붙이는 이유가 한미 반도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AI 시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폭등하고 있거든요. 폭등. 최근에 딥시크 논란이다 뭐다 있었지만 결국엔 최근에 아마존이 이 1,000억 달러를 AI에 투자한다고 밝혔던 것만큼 앞으로 AI 칩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한미반도체가 공장 증설에다가 계속 이런 TC 본도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이 회사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파이가 막 300, 400까지 커지다 보니 SK 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는 대체제에 대한 다른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뿐이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자체 기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HBM4 단계로 가면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가 또 독점을 해 나갈 수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눈속임에 대한 조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장 보고 최근의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진짜 그게 한미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 이렇게 악의적인 또 기사들이 나오면서 막 개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도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진짜 안 좋다라고 하면 외인들이 현재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의 상승을 그리고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또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도 절대 아직 저점 라인은 분명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ABC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한미반도체는 여기 라인은 깨져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앞으로 정확한 고점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19만 6,200원을 단기간에 뚫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을 계속 단기적인 다섯 파동 완성이 되면 또 단기적인 조정, 또 단기적인 상승,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 라인들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저는
단기적인 타점이 아직 여러분들이 손실권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뭐 최악까지 견뎌봤잖아. 근데 여기서 매도 못하겠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저점에서 잡는 그런 대응과 전략만 잘 짜 나가면 지금 당장은 손절이 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렸고, 이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환율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환율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주식과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어 가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물량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추세가 끝났고 또 이 상승에 대한 한 추세가 끝나고 이렇게 한 추세가 끝나면서 이 A, B, C 조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저점 라인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갈 만한 시그널은 또 이 라인에서 떴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또는 하락세경으로 주가가 빠질 때 최근 이 라인에서 이렇게 RSI가 안 빠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짧게 봐도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지, 이거를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단기적인 타점 여기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임펄스 오파동이 나왔다 봤고, 앞으로 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를 절대 매도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도하자마자 바로 주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하던 신규를 매수를 하던 이 자리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내가 매수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큰 추세만 보더라도 저는 이 큰 추세만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완벽하게 큰 파동이 끝났고 이 큰 파동이 나온 자리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기 주가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RSI가 낮아지는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번에 예전에 딱 주가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 혹시 이게 저점이 나온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아직 어떠한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고 또한 최소 이 비파동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저점 이탈 나왔죠. 그러면 A, B, C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 여기 언덕을 넘었습니다. 넘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미 이 가격을 넘었다라는 건 이 조정은 끝이 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점에 대한 대응, 저점, 그리고 이런 대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사나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제가 내일부터 좀 아직 못 오신 분들, 저희 구독자방에서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실시간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들 나오면 다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반도체 한미라고만 문자로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환율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500원일 때와 1달러가 1,000원일 때 외인들이 예전에는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주식 1,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만 가져와도 1,500원짜리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만 해도 수익이야. 그런데 또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저점 찍고 있고 주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외인들의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환율이 1,500원 이상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글로벌적인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00원 돌파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때릴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슷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1,500원 한번 뚫어주면 어떨까. 사실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게 들고 있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 저는 이 각을 보고 있는 게,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과 그 각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뭐 터무니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종목을 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시경제를 보면서 같이 이끌어 가야 돼요. 이런 게 가장 확실한 근거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평단가 비중 써서 이 링크로 제출해 주시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 설문지 제출도 또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주말 편안히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